내년 1분기, 2분기 저점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올해 1년 내내 바닥론에 시달렸기 그쵸, 때문에 시달렸죠. 네, 그 솔직히 투자해서 손해 보신 분들은 네. 지금쯤 바닥일까 해서 많이 지치셨는데 이제 또 내년 1분기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바닥론 여러 가지 바닥을 판단했던 근거들이 있을 텐데 네. 뭐전 세계의 유수의 투자 기관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가 틀렸는데 네. 그렇게 가장 컸던 변수는 뭘까요? 물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떠오르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도 뷰를 바꿨죠. 네. 작년 2020년 10월 달에 저희도 우리가 생각했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긴 어렵다. 물류가 묶여 있으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물가는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0년 10월 달에 21년 1분기 중에 2,600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도 그랬어요. 21년 전망 올해 22년 전망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잡았으니까 상반기에는 반등을 다지는 과정이 있겠지만 등락은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21년 말에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1년 전에 그런 전망이 나왔었죠. 했었는데 네.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좀 바뀌었죠.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두 번째로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네.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이슈로서 끝났으면 저희도 2050이라는 밴드를 제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뭐가 문제였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 이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면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물가 통화 정책에 영향이 줬고 이제 들어올 게 경기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보다 2023년 1분기, 2분기 정도가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풀리냐. 네. 일단은 물가는 떨어지고 있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는 지금 제가 좀 아까 보고 왔는데 70달러를 깰라말랑 하고 있어요. 120달러 갔던 게. 그리고 곡물 가격들도 거의 반 토막 정도가 나고 있고요. 최고의 고점 대비.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원자재 가격들이 레벨 다운됐다. 그리고 올해 기저효과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물가에 대한 변수가 임계치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화정책을 자극할 정도로. 오히려 더 떨어져서 통화정책이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경기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 신흥국 아시아 쪽을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미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어요. 속도 조절 왜 하냐? 물가는 제대로 안 잡혀서 금리 인상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죠. 물가 잡을래다 경기가 통째로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보다도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들어올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반대의 나라가 하나 있죠. 중국. 중국은 올해 거의 침체죠. 15일 날 발표되는 중국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3.5입니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져요. 왜?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펼쳐서.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점점점 안 좋아졌는데 그에 상응하게 했던 것들이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재정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여파를 내년 1분기, 2분기 때 고민하는 시점인데 중국은 반대라는 거죠. 지금까지 펼쳤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재정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경기에는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기저 효과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로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더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변화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을 좀 시차를 두고 투영을 해본다면 내년 경기가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바닥론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외국에서도 2023년에 바닥이 올 거다라는 기사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CNBC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덴날스가 2023년에 S&P 500은 새 저점이 온다. 라는 인터뷰를 해서 제목을 CNBC가 저걸로 뽑았더라고요. 대부분 저기서도 분석하는 게 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랑 비슷한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그때 한번 떨어진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하면 될까요? 그거를 봐야지 진짜 저점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가는 그림에서 시장이 바닥을 잡고 경기가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항상 사이클이고 모멘텀 측면이라서 그러면은 새로운 바닥이 나오게 되고 그런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통화 정책까지 좀 완화적으로 간다면 좀 긍정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도화지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이 새로 공급되는 건 아니지 않냐. 저는 유동성이 어디 숨어 있고 수그러 있고 안전한데 피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막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걸어오던 걸 멈추게 된다면 다시 움직이겠죠. 다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전히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8조 5천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네. 8조 9천억 달러를 넘나들던 게 좀 줄어든 건 맞는데 코로나19 이전 4조 달러보다도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신용위기나 유동성 위기를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것,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것은 여러 번 금융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 금리 인상을 좀 많이 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2019년에 한번 크게 당해봤기 때문에 초과 지중 중기비금을 엄청나게 쌓는 거예요. 네. 2조 달러 이상 쌓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신용위기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은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유동성 공급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첫 번째 진 바닥은 경기가 많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진짜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가는 그림은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시점이 좀 진 바닥이 나오면서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